자,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서 처리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이기도 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다뤄볼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기 전에 일단 모델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델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장고 모델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개념인 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이라는 내용, 자,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은 뭐 슈퍼모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 웹 서비스에서 사용할 정보의 내용, 특성을 기술하거나 정의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라는 개념은 수학적 용어에서 먼저 등장을 했어요. 보시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현실 세계에 있는 그냥 응용 수학 분야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뭐 흐름, 어떤 뭐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수식하거나 뭔가 개념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로 만들어 두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정의하고 어떤 파라미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모델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에서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어떠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사이트의 게시물이나 댓글, 회원 정보들도 전부 모델의 범주에 속하고, 이런 정보들을 시스템에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창고 같은 곳이죠. 창고 같은 곳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모델이라는 거는 굳이 말하자면 저장하고 처리하기를 원하는 정보들을 구조하고 개념화한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개념에 가깝죠. 이거의 뜻은 어떠한 개념입니다. 개념에 가깝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시스템에 가깝죠. 시스템인데 저장되는 공간이죠. 저장 공간.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정확히는 이제 이건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처리하기를 원하는 정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인지를 그거에 대한 정의를 바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보들의 개념들을 정의한 걸 모델이라고 하고, 그 모델의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실제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모델의 규칙을 따라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장되는 공간은 데이터베이스. 즉 이거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이죠. 그쵸? 추상적이고 좀 더 구체적입니다. 네,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맛집 사이트를 한번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취급할 정보의 대략적인 종류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죠. 종류를 먼저, 정보의 종류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 자, 맛집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맛집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있겠죠. 자, 맛집 평가 회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정해졌으면 각 종류의 속성을 정의하게 되는데, 맛집의 속성은 확장하면 주소가 있고, 명칭이 있고, 전화번호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평가의 경우에는 별점이 있고, 뭐 예를 들면 회원이 등장할 수도 있죠. 회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코멘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평가는.
그럼 회원은 이 사람이 뭐 가입한 이메일이라던가 닉네임 같은 게 등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회원이라는 정보는 여기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평가라는 정보는 맛집에 연결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는 당연히 이게 생략이 돼 있긴 한데 어떤 맛집의 평가인지 어떤 맛집에 대한 평가인지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속성에 맛집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맛집에는 주소, 명칭, 전화라는 속성이 들어갈 거고 평가에는 맛집, 별점, 회원, 커멘트라는 속성이 들어가고 회원에는 이메일, 닉네임이 들어가는데 이 맛집에 대한 정보는 이미 정의된 이 맛집에 대한 정보에서 불러오게 되는 거고 회원이라는 정보는 여기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이 속성을 가진 회원이라는 데이터에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속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속성을 정의해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타입이죠. 자, 자료형을 정의한다. 그러면 주소는 스트링입니다. 그쵸? 명칭도 스트링이고 뭐 전화도 스트링이네요. 다 스트링형이고 별점은 1점부터 5점이니까 인트형이 되고요. 회원은 뭘까요? 회원은 일단 닉네임이 보통 뜨니까 닉네임만 봐서는 스트링이지만 실제로는 회원이라는 데이터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약간 포인터에 가깝죠? 굳이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는 어떤 속성이 됩니다. 보통 이런 거를 레퍼런스라고 해요. 정확히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릴레이션십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다른 모델을 참고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거는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레퍼런스 참조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장고에서는 이게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릴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구조에서 릴레이션이라는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커멘트는 스트링형입니다. 뭐 이메일, 닉네임 둘 다 스트링형이죠. 이렇게 해서 자료형을 다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지금 배울 필요는 없어서 제가 강의 노트에 쓰지 않았는데 네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릴레이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평가에는 맛집이랑 회원이라는 속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속성이 릴레이션이죠. 맛집도 릴레이션형이고 회원도 릴레이션형인데 이 릴레이션이 어떤 모델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맛집이라는 속성은 릴레이션형이고 맛집이라는 종류의 데이터를 참조할 것이다. 비슷하게 회원도 회원이라는 데이터를 참조할 것이다.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장고에서는 이제 이러한 모델이라는 정보 단위를 즉 모델 클래스라고 해서 파이썬 클래스를 선언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의된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매핑이 되게 되죠.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매핑이라는 뜻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키마, 즉 모델에 대한 스키마, 정의, 모델에 대한 뭐 이런 종류, 속성, 자료형에 대한 형태 정보를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의 그러니까 슬롯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키마라는 메타데이터, 이 메타데이터를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차곡차곡 저장할 수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엑셀의 시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트. 왜 엑셀 파일 하나를 열어보시면 안에 시트가 여러 개를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의 시트에는 하나의 종류의 보통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전처럼 이런 맛집 관련된 정보를 엑셀 시트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맛집이란 시트가 있고 평가라는 시트가 있고 회원이라는 시트가 있어서 맛집 시트에는 맛집 정보만 나열하고
평가에는 평가 정보만 나열하고, 회원에는 회원 정보만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시트라는 개념은 바로 테이블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모델링된 스키마의 정보를 따르는 테이블들의 집합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테이블이라고 한다. 근데 이 테이블은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도 사실 종류가 있어서 RDMS라는 거랑 NoSQL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서비스에서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RDMS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규칙이 보통 통용됩니다. 물론 RDMS라는 게 아닌 다른 시스템들은 약간 이 규칙이 100% 일치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정보가 다뤄지고 저장될지를 정의하고, 이게 우리가 만들 장고 웹앱 내에서 코드로 구현되고 웹앱이 실제로 구동되면서 데이터베이스와 실제로 연동되게 되는데, 이 장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델 클래스, 즉 파이썬 클래스를 하나를 선언하게 되면 그 클래스 하나마다 여기 있는 이 테이블에 매핑이 알아서 연결되게 되고, 우리가 RDMS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MySQL이라는 시스템을 쓸 수도 있고, 오라클 DB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장고에서 이렇게 모델을 구현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알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꺼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장고 모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랑 우리가 웹앱이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웹앱이라는 개념은 독립된 공간이에요. 사실 독립된 시스템이고,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DB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이게 우리가 만든 웹앱이 되겠죠. 이 웹앱에서 데이터베이스랑 그냥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인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코드가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코드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꺼내오고 뭐 저장하고 이런 코드들을 막 넣을 텐데, 이 코드들은 만약에 DB가 교체가 됐어요. DB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게 이제 MySQL이었는데 오라클로 교체가 됐으면, 물론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교체가 되었을 때 코드가 너무 많이 바뀌면 힘들잖아요. 그쵸?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MySQL 자체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테이블에 연결되도록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장고의 모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고 모델의 규칙을 따르는 모델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키마를 정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